안녕하세요, 모디너리입니다. 비트모빅이 해외 거래소인 L뱅크에 상장 확정되었습니다. 더 큰 무대를 위한 첫 번째 잔도, 첫 발걸음을 떼었습니다. 앞으로의 행보도 기대하고 지켜보면서 계속 비트모빅의 특징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다루지 않은 부분은 이전 영상을 참조해주세요. 비트모빅의 세 번째 특징입니다. 바로 정보의 개방성과 투명성입니다. 여기서는 이 정보의 뜻이 사기와 같은 단기적인 매수 매도에 참고할 자료가 아니라 창시자의 철학을 볼 수 있는 비트코인에 관련한 지식, 그리고 모빅 프로젝트에 관련한 내용들로 재정의하고 진행하겠습니다. 작가님은 그럼 언제부터 비트코인에 관련한 지식, 인사이트를 말씀하셨을까요? 제가 유튜브를 최근에 시작했다고 생각하지만 저는 2008년부터 유튜브를 했습니다. 2012년도에 본격적으로 유튜브를 찍었는데요. 10년 동안 오태민의 5분 경제학이라는 유튜브인데 조회수가 300이 넘은 영상이 별로 없었죠. 2018년도 19년 누가 설득을 해서 비트코인에 대해서 짧은 영상들을 올렸는데 이 사람이 생각했던 돈이 안 되니까 그 영상 내려놓고 그냥 갔죠. 원래 유튜브라는 게 바로 안 되거든요. 좀 기다려야 되는데 너무 괘씸하더라고. 자기가 나한테 제안해갖고 열심히 말해가지고 이렇게 찍어놨는데 영상 몇 개 찍어오고 돈이 안 될 것 같으니까 닫아놓고 메일로다가 얼마를 주면 영상 풀어주겠다 그래서 됐다 그랬죠. 그분이 최근에 비트모빅 하나만 줄 수 있냐라고 또 메일을 보내왔어요. 지혜족보 채널은 그 시도 중에 하나였고요. 지혜족보가 갑자기 이제 사람을 끌어모았는데 그 시기적인 어떤 그런 효과가 있었죠. 2021년이니까. 작가님은 오태민의 5분 경제학이라는 영상으로 시작해서 지혜의 족보 채널까지 논술, 경제학, 비트코인을 설명하는 영상을 10년 전부터 업로드하셨습니다. 현재는 유튜브 채널 오태민의 비트모빅을 통해서 활발히 활동 중이십니다. 매주 토요일 라이브 방송도 진행하시고요. 비트코인과 관련한 도서들도 2014년 비트코인은 강했다라는 책으로 시작해서 작년 더 그레이트 비트코인까지 여러 저서들과 수백 편의 칼럼을 쓰셨죠. 자신의 글 외에도 다양한 책을 읽고 관점을 나누는 독서클럽 오도클 영상도 있고요. 그리고 KBS, SBS, EBS, CBS 등 주류 방송국들과 라디오에 출연하시면서 비트코인에 관련한 인사이트를 공유해 주셨습니다. EBS에서는 비트코인 강의 촬영도 하셨고요. 명백하게 대한민국의 비트코이너 1세대 전문가로 자리매김하셨습니다. 또한 다양한 전문가들과 통섭적인 소통도 하시고 있는데요. 생물학자이신 최재천 교수님, 그리고 정형외과 의사이신 이동훈 박사님, 사업가이자 자산가이신 김승호 회장님, 건축가이신 유현준 교수님 등 개방적인 담론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기업과의 MOU, 즉 협력을 통해서 파트너십을 구축했고 여러 가지 이벤트들도 진행되었습니다. 실제 CU, 신세계 쓱.com, 애플의 아이폰 이벤트 등등 가치 창출의 가능성을 수차례 결과로 입증했죠. 모빅이 기업형 블록체인으로서 선례가 되어 주었는데요. 더 나아가서 기업뿐 아니라 대학교와의 협력 또한 매우 인상 깊고 돋보입니다. 이 행사들은 기업과의 협업이 어떤 식의 시너지를 낼 수 있는지 실험해 볼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다행히 기대 이상의 반응이 있었고요. 뿐만 아니라 비트모빅은 대형 언론사 및 대학, 대형 로펌과 계약을 체결해서 마케팅 외에도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기업에서 추구하는 기업형 블록체인과 다르게 대학이 비트모빅을 갖고 어떤 일을 진행할 수 있을까는 또 다른 문제인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로서 한양대학교와 비트모빅의 협력 관계를 생각해 본다고 하면 인문대 차원에서 교육과 연구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지금 2024년 봄부터 저희는 비트코인 화폐 철학 최고위 과정을 시작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2025년 1학기가 되면은 비트코인 화폐 철학과라고 하는 대학원 협동 과정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비트코인 화폐 철학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연구센터를 설립해서 지금 연구원들을 규합을 해서 서서히 연구를 진행하게 됩니다. 세계적으로 대학이 코인과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사용한 사례는 많습니다. 버클리 대학에서는 블록체인 기반의 지역 통합 프로젝트를 통해 학생들이 캠퍼스 내에서 암호화폐를 사용하여 물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한 학위증명서를 발급하는 MIT, 학생들의 성적과 학습 기록을 관리하는 키프로스의 니코시아 대학도 있습니다. 스탠포드 대학에서는 블록체인에 대한 연구센터를 세우고 연구 프로젝트를 활발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활용 외에도 코인을 단순히 돈으로만 생각해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주 많습니다. 코인으로 재단을 세워 장학지대에 활용하거나 학교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R&D 사업에 도움을 줄 수 있고 한양대의 인재들이 사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투자하는 데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비트모빅의 창시자인 오태민 작가님의 행보와 외부와의 MOU를 통해 모빅의 개방성을 알아보았는데요. 그럼 모빅의 내부적인 프로젝트 투명성은 어떨까요? 모빅 프로젝트는 작가님의 소유와 판매를 철저히 배제합니다. 물론 현재는 창시자로서 모빅 공공재 수량을 관리하시지만 이것도 모빅 익스플로어를 통해서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지갑 주소를 투명하게 공개하여 트랜잭션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빅 익스플로어 사용법과 모빅 발행량이나 비율의 총 정리된 내용은 유튜브 비트코이너 김상환님 채널을 보시면 쉽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또 안티나 범죄 행위에 대해서는 현재 법정 대응도 진행 중입니다. 규제당국과 세상은 여전히 모빅을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볼 겁니다. 오해하는 것까지 미리 말릴 수는 없지만 규제당국이 초법적인 처분을 하거나 일부 사람들이 도를 넘어선 비난이나 방해를 하는 등의 법치주의 관점에서 부당한 일을 당하는 것은 막아야 합니다. 규제당국의 처분은 그 절차와 방식, 목적과 내용이 정당해야만 합니다. 일부 사람들의 도를 넘는 행동에는 민사든 형사든 책임이 있다면 책임을 지워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신봉하고 이 사회를 지탱하는 법치주의, 자유민주사회의 기본 원칙입니다. 만일 규제당국과 일부 안티들이 부당한 행위를 한다면 YK는 최선을 다해 모빅커들 편에 서겠습니다. 계속해서 모빅이 진행한 이벤트 또한 유튜브 오태민의 비트모빅 채널에서 커뮤니티 글로 공지가 되고 있고요. 또한 오태버스의 매달 수익도 투명하게 게시하고 있습니다. 그럼 모빅의 이러한 내부 생태계를 외부에서는 어떻게 보는지 한번 영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비트모빅은 외부의 관점에서 볼 때 빅홀더들이 서로의 책임감과 윤리감을 어떻게 보면 감시하고 단속하는 느낌으로 작동하는 생태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빅홀더가 자신의 보유 코인에 락업을 걸어두었습니다. 이것은 신규 유입된 투자자에게 비트모빅이 덤핑이 어렵다는 신뢰감을 줄 것입니다. 동시에 자신이 빅홀더가 되었을 때에도 락업이 일종의 규범처럼 작동하게 된다는 부담이 있습니다. 한탕주의적인 수익만 바라보고 유입되기는 힘든 상황이죠. 내부적으로도 그런 구조인데 최대 빅홀더라고 볼 수 있는 오태민 작가도 자신이 백서에 기록한 선언을 지키고 있는지를 저희 법무법인과 심하게 표현하자면 감시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웬만한 코인들보다는 신뢰성을 보장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비트모빅의 특징입니다. 베이지안적인 사고를 중요시 여긴다는 점인데요. 작가님 또한 이 부분을 매우 강조하셨습니다. 베이지안적인 태도는 어떤 상황에서 기존의 신념이나 지식을 계속 새로운 정보로 업데이트하고 조정하는 사고방식을 의미합니다. 이는 베이지안 확률론에 기반을 두고 있고 투자에 적용하자면 투자 전이든 투자 중이든 투자 후에도 계속 추적 관찰을 하면서 확률을 조정하며 의사결정에 근거를 두게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의심의 빗장을 꼭 닫고 있다가 한번 열면 믿음을 쏟아내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베이지안적인 사고는 강한 확신도, 강한 불신도, 과한 의존도 경계할 수 있는 사고방식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사전 확률을 비트코인이 1억이 될 확률은 0%라고 정했다면요. 비트코인의 10년 우상향 그래프,
미국 SEC의 현물 ETF 승인, 미국 대통령의 크립토 우호적인 정책들 등등 어떤 데이터를 가져오든지 저한테는 0%가 됩니다. 그러나 주관적으로 비트코인이 한 10% 정도의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라고 했을 땐 다양한 자료들로 인해 수정사항이 생기겠죠. 플러스가 될 때도 있고 마이너스가 될 때도 있겠죠. 모빅도 마찬가지고요. 이러한 사고방식은 기존의 믿음이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고 인정하고 또 새로운 정보가 들어올 때마다 자신의 견해 또한 유연하게 조정하려는 자세를 유지할 수 있게 합니다. 이에 관련된 내용이 더 궁금하시다면 지혜의 족보에서 아래 영상들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이 베이지안적인 사고를 강조하고 세계 정세를 해석하는 영상은 심지어 모빅 첫 번째 에어드랍인 관악산 이벤트보다 1년 2개월 더 앞서 있습니다. 즉, 모빅으로 인한 일부 맹목성이 나타나기 훨씬 이전부터 강조하셨던 사고방식이라는 거죠. 잠시 옆길로 새서 제 경험으로 보자면 믿습니다, 간다 하는 이런 타입의 양태는 어디에나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광화문 쪽으로 왔다 갔다 한 적이 있는데요. 국가와 정당을 향한 그 믿음의 맹목성은 상상을 초월하더라고요. 또 스포츠 같은 야구, 축구, e스포츠 같은 롤드컵을 봐도 그렇습니다. 응원가나 애국가가 나올 때 굉장히 엄숙하면서 심지어는 성스러워 보이기까지 하죠. 콘서트를 가도 그렇고요. 저는 투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가의 팬이든 정당의 팬이든 가수의 팬이든 스포츠팀의 팬이든 이 팬이라는 그 어원 자체가 종교적인 광신도들을 의미하거든요. 이걸 부정적으로 보기보다는 사람이라는 존재가 원래 맹목성이 있는 종교적인 존재구나를 깨닫게 됩니다. 물론 저 또한 그런 존재이고요. 그래서 더욱 경계하고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느낍니다. 지난 3부 영상에서 위와 같은 객관적인 자료가 있다면 꼭 제보를 부탁드렸는데요. 객관적인 정보는 베이지안적으로도 저에게 새로운 자료이기 때문입니다. 저도 그리고 여러분도 돈이 걸린 순간 이건 냉정한 신뢰 게임입니다. 계속해서 추적 관찰을 늦추지 말아야 하죠. 이렇게 비트모빅의 4가지 특징들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저의 개인적인 판단과 최종 결론을 말씀드리면서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오태민 작가님은 10년 전부터 비트코인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지식을 공유하는 데 헌신했습니다. 특별히 단순한 투자 수단이 아닌 화폐 현상이라는 본질을 강조했고 이를 재현하는 모빅 프로젝트는 가격을 가짐으로 성공적으로 입증되었습니다. 핵심은 매몰 비용과 함께 가치, 이 가치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명목적 합의에 기초한다는 점입니다. 또한 인문학적, 지정학적 관점으로 다양한 전문가들과 통섭적인 소통을 지속하며 기업이나 대학과의 MOU를 통해 개방성을 갖추고 창시자의 소유와 판매를 배제하며 모빅 익스플로어를 통해 투명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오태민 작가와 비트모빅의 사례는 투명성과 개방성이 단지 신뢰를 쌓는 도구가 아닌 건강한 크립토 생태계를 구축하는 필수적인 요소임을 보여주며 그 본보기가 되었습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자산의 주도권을 점검하고 주체적 사고와 판단 하에 투자하자. 그리고 베이지안적 관점을 갖고 지속적으로 추적 관찰하자입니다. 이번 영상은 좀 길었는데요. 그래도 1부부터 4부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모두 건강한 투자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